네, 안녕하세요. MJKU 대표 MJ킴이고요. 오늘부터 아주 산뜻하게, 아름다운 여자 말이 안 이어지네요. 안 맞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네, 저희가 브랜드 톡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뭔가 좀 세상에 좀 더 지금 퍼스널 브랜딩 아니면 뭐 개인 역량을 높여가지고 본인의 어떤 사업을 확정하시고 싶으신 분,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1인 창업 이런 것도 될 거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개인의 역량이 안 되면 또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코칭을 하고, 또, 이런 또 자기 개발 시장 안에 있으면서, 또 조금 신박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자는 뜻에서, 이 브랜드 톡,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저희가 이제 MJKU 북스도 있고, 이제 책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 많고, 자신의 브랜드를 좀 빨리 알리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제 글로 또 그 책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제 책이 이거 만들기 전에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돈 얼마나 들지? 이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왠지 되게 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뭔가 내가 감당 못하는 선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 아마 저가 그랬듯이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는 뭐, 뭐 쓰는데, 뭐 책여기 다 내셨잖아요. 뭐 책 쓰셨던 분들이라서, 뭐 그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두 분? 책 쓰기에 돈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거. 하실 말씀 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을 것 제일 썰이 많으신 분이 말을 아끼고 계세요, 지금. 그쵸? 아, 전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맞아요. 썰부자, 썰미리 이상님. 썰부자, 썰부자. 그 부자였어요? 저는 그냥 2년 만에 처음 알았네요. 썰부자라는 거. 말이 되네요. 썰부자. 썰 풀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책 쓰기 하는데 뭐 돈이 뭐 시장 조사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많이 써보시기도 했지만 어때요? 일단 오늘 그 책 쓰기에 대한 그런 시장이나 가격 형성이나 이런 형성되어 있는 코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궁금했던 거를 질문 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를 하나에서 열까지 드리면 궁금했던 게 11번째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궁금한 거를 맞아요. 일단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 책 쓰기에 대한, 그 비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퀄리티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그 책 쓰기 시장 안에서는 그 책을 쓰시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만의 기준, 선택 기준,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 공감합니다. 책 쓰려는 목적, 선택의 기준. 황서영 작가님은 본인이 책을 막 뭐 1년 정도 뭐 이렇게 묵혀놓은 원고 책을 내셨다고 예전에 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막 많이 찾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정보를 캐고 이런 것들. 네, 제가 원고를 마무리할 단계, 솔직히 저는 이 원고를 쓸 때는 저는 출판까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국문 전공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배운 것도 아니라서 내 글에 대한 수요가 전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원고가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욕심이란 게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투고를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책 쓰기에 어떤 비용이 들었나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투고를 했고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어떤 그 조금 다른 분야의 이제 책을 내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내용의 책을 가지고도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냐, 돈이냐. 저는 시간을 들였고, 제 노력을 들여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제 노력을 갈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두 분도 분명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처럼 투고를 이제 도전을 하시면 뭐 언제가 될지 누가 나의 글을 택해줄지 보장은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당연히 채택될 어떤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덜 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냥 그만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거죠. 그 정도 하려니 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돈으로 환산하려면 뭐 영원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책을 아까 우리 설미리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책 쓰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선택의 기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제 비즈니스와 연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내 만족, 뭐, 내 삶에 대한 정리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가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출판사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참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혼자 떠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황서영 작가님이 저한테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전화가 안 오는 느낌인데 뭔가 연락이 먼저 오셔가지고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인연을 끊자 이런 얘기 하려고 연락 주신 줄 알고 뭐 때문에 갑자기 이제 좀 연락 안 하는 사람 연락하면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잖아요. 뭐 큰일 있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돌려 까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자비출판과 기획출판의 차이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기획출판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게 잘못 제가 알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는 그 사실이 놀라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왜냐면은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책을 이제 책 시장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이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뭐 대단한 작가가 아닌 이상 본인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책을 한번 내보겠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정확하지 않게 전달했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설명했던 그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예, 네. 아, 네. 뭐 이거는 너무나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업계 통용적으로 쓰는 부분인데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말씀드렸고요. 출판의 종류를 나누자면 기획출판, 자비출판, 독립출판으로 크게 봤을 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진짜 통용적으로 쓰는 의견이. 기획출판이란 거는 원래 용어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작가라는 정말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작가라는 게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 출판사가 저 사람 책 쓸만한데 싶어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이런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편집자인데 이런 기획으로 작가님과 함께 책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획을 해서 이렇게 돈가방을 들고 뭐 선인세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감사의 표시가 됐든 들고 와서 작가님은 책만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고 편집부터 마케팅까지 알아서 프로세스 할 거고 그 비용 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기획출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이제 작가가 안 된 사람이라도 무명이라도 내가 가진 원고를 던져서 내가 기획 계획서, 출판 계획 기획서를 써서 같이 던지면서 나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할래?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획 출판이 이러는 지죠. 근데 제가 한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획 출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기획 출판이 아니나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 차비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출판 업계에서는 기획 출판으로 해도 된다. 이고 지금 퍼스널 브랜딩 한다는 많은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랑 같이 이제 글쓰기 코칭하고 그걸 받으면 커리큘럼 너네가 사고 듣고 하면 기획 출판 100% 보장할게. 저는 그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기획 출판을 보장한다고?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지. 기획 음. 출판은 작가 하나만 보고 당신의 필력 하나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소스만 보고 우리가 너한테 출판에 대한 모든 비용을 투자할게가 기획 출판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지금 많은 시장에서 기획 출판 보장이라는 말을 해놓고 결국 글쓰기 코칭 몇 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저는 기획 출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가 내고 여기에다 갔어요. 근데 코칭 비용으로 6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1,400만 원에서 자기네들이 인쇄 비용이며 디자인 비용, 편집 비용 안 썼냐 이거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책을 하나도 팔지 못해도 우리 출판사가 당신의 책을 내서 하나도 팔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수익 구조를 다 가져왔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부실한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책 내주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게 기획 출판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만약에 책을 어떤 고객들이 와서 책을 내준다면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가져가고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의미에서 저는 좀 명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 돈을 내고 기획 출판을 제 돈을 내고 뭐지 그럼 이건 저는 자비 출판이네요. 그러면은 제가 돈을 썼으면 그렇죠. 제가 전, 돈을 근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꼬죠. 아니, 너는 나한테 코칭비 받은 거야. 글쓰기 코칭 받은 게 천 얼마고, 천 몇백만 원이고, 우리는 너를 그냥 기획 출판 해줬어. 이거 말 그냥 갖다 붙이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확한 돈 안에서 인쇄비 안 들어갔겠냐고요. 아니라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너무나 좋은 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두 분이 저는 안타까웠지만 솔직히 저는 시간을 쓴 거고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냥 그 시간을 아끼고 돈을 쓰신 거예요. 뭐가 위에 있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나는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엄밀히 따지고 선을 긋자면은 기획 출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낸 거는. 원큐로 해서 원고를 쓰든 목차를 짜고 제목을 만들고 책 제목 퇴고 그다음에 이런 필터링까지 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혼자 다 하면 그게 독립 출판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코칭을 받았다. 이거는 결국에 기획 출판은 아니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획 출판이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기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의 정의를 내렸을 때는 우리는 돈을 냈으니까 서비스가 들어갔고 그거에 어떤 코칭이 들어갔으니까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출판사에서도 기획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계 통용이 되는 그런 정의 안에서의 우리가 한 행위는 기획이 아니죠. 자비 출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러면 자비 출판과 기획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획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출판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지인도 블로그에다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열심히 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카테고리는 요리 분야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만의 그 콘텐츠라고 하면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요리에 어떤 특색이 있다라든지 이런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을 봐요. 출판사에서도 그런 영업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이랑 조인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런 방향이 있는데 책을 한번 내봅시다. 그 대표님도 이제 그 엄마표 영어 그거 하신 것처럼 약간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랑 영상으로 나온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획 출판이 되는 거죠. 돈을 내고 하면은 자비 출판, 돈을 받고 하면은 기획 출판. 이렇게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돈을 지불하고 너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뭔가 돌아가는, 제가 출판사를 운영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득 구간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어떤 흐름으로 프로세스를 가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내가 나중에 출판사를 운영했을 때에는 나도 그거를 한번 내가 고객이 돼서 접해봐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서라도 책을 냈었던 게 이 기획 출판에 탈을 쓴 자비 출판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비싼 고액 과외를 한 거예요. 제 딴에는. 그 비싼 고액 과외 덕분에 어쨌든 제가 또 저만의 이제 온전히 제가 누릴 수 있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를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내가 명확하게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맞는 그 출판사를 골라야 되는 게 어쨌든 안목과 그다음에 통찰과 어떤 시장의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출판사의 오너의 어떤 마음가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출판사 오너들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걸로 그 출간 작가에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세 번째 책을 출간한 그 출판사는 그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려고 했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거였지. 제가 기존에 냈었던 그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출간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만 갖다 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생긴 거고 출판사 CEO와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출판사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간. 책만 쓰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비싸다고 해서 그런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가 남다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기준이 중요한 거죠. 내 선택에 후회가 없고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오로지 나거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출간 작가에게 집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출판사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쫙 보시면 좋겠어요. 출판사를 이왕이면 내가 시간을 줄이고 돈을 투자해서 책을 내고 싶다. 근데 독립은 힘드니까 자비로라도 하고 싶다. 기획은 어쨌든 내가 선택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출판사로부터.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자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 출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출판사가 어디일까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명단만 출간 작가로 등재되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어쨌든 연결성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거액의 그 투자금을 확보를 했다는 건 빚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고 그 빚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긴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책이 장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사람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건 오로지 소비자, 나다라는 거랑 조금, 좀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그래서 출판하고 책 내는데 돈 얼마나 드냐 얘기를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 개소리치고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들어가는데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자기가 대단한 작가 아니고 영향력 없고 본인 지금까지 쌓아놓은 컨텐츠 없고 하면 기획 출판에 제한 받을 일 없다 맞죠? 그럼 자비 출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독립 출판 가려면 되게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막 뭐 엄청 걸리던가 뭐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 수염 뭐 헤엄치고 이러고 가야 되겠지 어떻게 따지면은 그럼 결국에는 뭐 돈을 쓴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과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통상 뭐 출판 업계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정의가 아닌 서로 다른 기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업적인 기획을 말하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말하는 기획은 그냥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상품에 대한 기획인 것 같은 느낌이지, 지금 황소영 작가님이 말씀을 그 기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에 보통 이런 뭐 책 하나 자비로 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나를 찾아주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비 출판하기 위해서는 뭐 100단 이런 거 없잖아요. 일단 기본 1000단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뭐 문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거지, 뭐 이거를 숨길 이유가 없고 그들이 다 떳떳하니까 하는 거고, 뭐 1000 이상 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저는 제일 더러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지식 갖고 사기치는 거. 이 가장 그 지능범들이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또,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한번 알아봤어요. 책을 이제 써보려고. 이런데 저런데 이제 CEO들을, 나는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분이 비즈니스 센스가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시장에 먹히는 어떤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두 부류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사기꾼이 있거든요. 비즈니스 세계에는. 진짜로. 돈 버는 데는 딱 두 개가 있다니까요. 리더가 있고, 진짜 이 시장을 이끄는 경영하는 CEO가 있고, 돈이 도니까 사기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책을 지금 제가 그 한근태 작가님의 리더란 무엇인가 책을 읽는데, 제가 딱 요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리더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라고 하는 소제목 안에 가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가치 창조하는 조직과 가치 착취하는 조직이다. 가치 창조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고, 가치 착취는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에서 가치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곧 많은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글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잖아요. 하나의 굉장히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글로 표현하고 시장에 내어놓는 건데, 이 마음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뭐 개새끼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개새끼가 되면 안 되고, 만약에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뭐 돈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거래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이게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또 이윤이라고 한 건 남아야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무슨 뭐 봉사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 착취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바로 이 CEO가 리더인가 사기꾼인가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지함이, 그러니까 그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자비 출판을 했는지 기획 출판을 했는지 그게 내 탓이 그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탓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있는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를 만족했진 않았지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있는 CEO는 최소 그래도 말씀 이제 아까처럼 정말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최대한 고객의 관점에서 이 사람한테 집중했던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저희가 퍼스널 브랜딩을 코칭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퍼스널 브랜딩을 코칭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이게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책 쓰기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